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YC 주주분들 오늘도 걱정 많으셨는지요? 그래서 오늘의 키포인트를 요것만 짚고 넘어가면 된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YC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먼저 이제 코스피 종합지수 같은 6거래일 계속 상승하고 있었죠. 올해 들어서 이제 거래일 모두 상승을 했었어요. 계속 빨간불로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이 하락 종목 수가 많았고 상승 종목 수는 좀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오늘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많죠. 하락 종목 수는 700개, 상승 코스닥 쪽에서 940개. 근데 이게 거의 반등 수준으로 좀 나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가 올라갈 때 어떤 주도주가 끌고 가서 이게 강세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지수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ADR 측면에서 회복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YC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8일 목요일 날 코스닥 75 ADR까지 내려갔다가 오늘은 78포인트까지 올라갔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78포인트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0.7%, 그 다음에 YC도 오늘 계속 위아래로 흔들고 있어요. 이거는 아래에서 받쳐주는 세력들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오늘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YC는 아래에서 물량을 받아내는 세력들이 조금씩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날에서는 음봉 마감을 했지만, 고점 찍고 음봉 마감했지만 여기서도 발견되고요. 그 다음 오늘도 발견됐어요. 이렇게 3개 이상 발견되면은 요거는 아래에서 위로 올리겠다는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반도체주 괜찮았을까요? 한번 봐봅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또 트럼프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방산에 대해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오늘은 어떤 섹터가 많이 올랐냐? 그러니까 방산이나 아니면은 조선 기자재 쪽으로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도체에 대해서 상승 사이클이 꺾였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은 여전히 제가 감기에 걸려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기술주 관련해서도 미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기술주들에 대한 매물이 어느 정도 나왔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AI나 이런 쪽에 대해서 그게 의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미증시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테크주들이 많이 하락했어요. 테크주들이 많이 하락했고, 그 다음에 이제 CES 관련해서도 이제 마무리 짓고, 삼성전자 실적이나 엔비디아 이제 중국집 공급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증시 좀 따라가다가 YC에서도 이제 장막판에 좀 말아 올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산이나 조선 쪽 들어온 것도 어쨌든 지정학적 문제도 많이 섞였었다. 그러면은 자금이 사실상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뭐 자금 추이 보면은 그렇게까지 뭐 고객 예탁금 보면은 막 엄청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일부 이제 이전에 시색 차익 봤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에 대해서 뭐 방산이나 조선 쪽으로 많이 올라갔으니까 일단은 그쪽으로 가자는 포인트들도 많이 짚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외국인들 한번 봐봅시다. 외국인들 보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서도 오늘 삼성전자 좀 매도했죠. 그 다음에 조선 쪽으로도 갔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실상이에요. 뭐 코스닥 쪽 보면은 일부 뭐 제약바이오 팔고 제약바이오 대장주 쪽으로 좀 가고, 원익 IP 갔죠. 테스 오늘 샀습니다. 자, 그럼 오늘 테스만 샀냐? 아니죠, 여러분들. 아닙니다. 순매수 측면으로 봐볼게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금융투자까지 들어왔어요. 배당락일 기준으로 금융투자에 대한 매도세가 진정이 되면서 다시 한번 YC에 대해서 주가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투신까지도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의미 있는 반등과 수급은 들어왔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면은 왜 그럼 얘네들이 이제 반도체 장비 쪽으로 들어가냐? 개인들은 있잖아요.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반도체를 샀지만 외국인들은 어제 반도체 팔고 나서 조선 갔었죠. 방산 갔었죠. 제약 갔었죠. 그러면은 또 제약에서 조선 우리 개인 투자자들 들어갔잖아요. 오늘 외국인들 안 사고 개인만 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다시 반도체 검사 장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의미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있잖아요. YC 주가를 25,000원까지도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YC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YC가 어떤 기업인지 잃어버리면 안 돼요. YC라는 종목은 여러분들 반도체 검사 장비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나 웨이퍼 테스터를 전문으로 한다고요. 웨이퍼 테스터를. 그래서 이 기술력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 꾸준하게 쌓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니 제가 봤을 땐 글로벌 시장에서도 YC에 대한 기술력을 아무도 따라오지 못해요. 그래서 TSMC가 채택을 한 거고. 그래서 YC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어드반테스트랑 또 HBM용 고속 검사 기능을 탑재한 통합 테스터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로 평가받아요. 일본의 어드반테스트와 함께 HB용 고속검사 기능을 탑재한 통합 테스터를 제작할 수 있는 일본 의라고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업체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술력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 게다가 최근 삼성전자 계약 공시 있었죠? 삼성전자 계약 공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어떤 HBM용 웨이퍼 테스터냐면은 MT8331이에요. MT8331. 그럼 이 MT8331이라는 거를 왜, 그러니까 HBM용 웨이퍼 테스터를 왜 이제 장비를 공급을 했겠냐? 왜? 요걸 알아야 돼요. 반도체 더 뽑아야죠. 반도체 더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중국 공급 이슈 있었죠? 그럼 더 필요합니다. 그럼 더 필요해요. 그래서 YC는 그냥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어드반테스트. 이게 또 다른 YC의 이름이라니까요. 이게 기술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굉장히 높은데 YC는 이걸 구현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 테스터 구현 측면으로 봤을 때는 버닌이나 핫, 콜드 쪽으로 콜드 테스트 쪽으로 고속 검사 기능을 모두 통합 테스터 개발 완료. 그러니까 TSMC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 기업을 안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국산화 성공했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사실상 일본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유리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증권사들 목표 주가 보면은 현대차증권 같은 경우에서는 25,000원으로 목표 주가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성장동력 같은 경우에서는 일본보다 이게 이제 일본보다는 좀 더 유리하다 보니까 사실상 납품을 할 때 그 HBM 라인 증설에 따른 납품은 사실 일본보다도 YC에 더 우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 YC에 대해서 추가 수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측면이 뭐냐면 엔비디아 여기서 뭐라고 했죠? 엔비디아 바로 중국 가요. 그리고 팹 필요하다 했죠? 반도체 공장. 왜 그러냐면은 결국 더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 검사 장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 하나 만들 때 하나를 실패하면은 굉장히 큰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이 테스터 장비는 필수란 말이에요. 예, 여기서 이제 PER 정도로 보자라고 한다면 YC 같은 경우에서는 PER은 YD 생명 아니죠? YC죠? 그래서 PER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높아요. 고퍼주라고 좀 75까지 고퍼주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 측면에서도 봤을 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순매수 측면으로 보면은 이전에서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했었어요. 매수 잔량이 좀 있긴 하더라도 매도하는 날이 더 컸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좀 의미 있게 기관과 금융투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좀 들어와 준 거예요. 누적 매수량은 외국인 굉장히 많거든요. 금융투자도 많고.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는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제 뭐 고객사 의존도도 좀 높긴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래 성장 전망치로 봤을 때는 YC는 항상 유효하다. 예. 결국에서는 HBM 테스터 국산화의 선두주자라고 보면 되고 확실하게 삼성전자라는 고객사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YC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일시적인 조정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봉치로 봤을 때 최근부터 단기 입형 다시 한번 수렴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오기 직전이에요. 여기서 나오진 않았지만 대마입형들이 점차 수렴하기 시작했다고요. 지금 이 가격대랑 아래 하단에 있는 가격대랑 2,500원에서 가격 차이는 좀 있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인 종목이고 일본 기준상 봤을 때 다시 단기 입형 올라와 줬습니다. 이런 부분 놓치면 안 되죠. 길게 끌고 왔지만 여러분들 고생했던 거 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이전에 뭐 반도체 검사 장비 그린광학 들어왔죠. 뭐 예를 들어서 한미 반도체 뭐 들어왔었죠. 계속 상방으로 치고 장비주들이 치고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포기하면은 저는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요거 포기하지 말고 우리 가보는 거예요. 어차피 HBM 쪽에서는 계속 호재성 기사밖에 나오지 않을 거고 지금 우리나라 지수 끌어올릴 때도 어차피 반도체 끌고 가서 올릴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5,000P 공략하고 있는데 이것도 메우려면은 5,000P 공략 지키려면 어차피 반도체로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시총도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인 측면에서는 이게 재밌는 거예요. 게다가 이 가격이 비싸지다 보니까 이걸로 변동성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서는 이 변동성을 가진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계속 끌어올려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로밖에 못 끌어올려요. 반도체로밖에 못 끌어올려요. 일부 이제 주변주들 사실상 여러분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제외하면은 주변주는 다 과매도권이에요. 싹 다. 아닌 것도 물론 있겠죠. 2,000여 개 종목 중에서. 근데 지금은 다 주변주들이 다 과매도권이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 과매도권에서 다시 기술이 살아났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수급이 더 증가했을 때 그때는 YC 같은 종목들이 삼성전자 치고 가듯이 YC 같은 종목들이 먼저 치고 올라간다고요. 근데 지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서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디립다 사가지고 변동성 유발하려고 하고 자, 그러면은 5,000P 공략 달성하려면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시총이 이렇게 커졌으니까 조금만 올라도 지수는 상승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공략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YC가 폭등에 이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증권에서는 YC를 어떻게 했습니까? 목표주가 25,000원까지 올려버린 거예요. 25,000원이면 한참 남았죠? 저는 25,000원보다 더 보고 있어요. 증권사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계속해서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전에 뭐 라운테크라던가 세크, 반도체 검사 장비, D램, 3D 랜드까지도 계속 훈풍 이어가고 있지만 YC는 지금 악성 매물 한번 털었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매물대 소화했고 2차도 어느 정도 좀 소화해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이 이제 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하락분을 놓였지만 또 이날에 이때 또 거래량 좀 동반하면서 물론 4만 주밖에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 부분에서도 지수가 좀 상승했을 때 같이 상승하는 모습은 어쨌든 간에 반도체 훈풍에서 우리는 같이 가겠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YC라는 종목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실 것도 알고 여러분들 답답하실 것도 많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차량을 한번 내려보면은 잠시만요.
창을 한번 내려보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또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1월 9일이니까 1월 9일부터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리 잡기 종목도 여러분들께 일단 하나 드렸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SOS 랩도 뭐 주목해보자. 그래서 SOS 랩도 뭐 자율주행, 자율주행 관련해서 오늘도 아침에 나왔지만 SOS 자율주행 아직 모멘텀 안 끝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뭐 대한강통신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이하 목표가 3,410원으로 잡았죠. 그래서 급등주 미리 잡기라고 해가지고 대한강통신도 오늘 목표가 바로 1차 목표가 달성해주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계속 보여줬고, 슈어소프트테크도 나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대한광통신도 좋았고, 그 다음에 오늘 데이트레이딩 대한광통신이었죠. 그리고 어제 뭐 무료 방송이나 뭐 이런 데서도 여러분들 뭐 라이브에서도 여러분들께 뭐 말씀드렸고, 오늘 뭐 에센시스 같은 경우에서도 나쁘지 않았죠. 에센시스도 오늘 또 어제 또 종가 베팅 한 거에 대해서도 상승분 나와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시스템도 오늘 좋았습니다. 하나 시스템도 오늘 좋았고, 너무 일찍 팔았네요. 하나 시스템도 일찍 팔았지만 오늘 충분히 상승으로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뭐 퍼스텍 같은 경우에서도 오늘 나쁘지 않았죠. 퍼스텍도 종가 베팅했던 거 그대로 팔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 무료 정보방에서 계속 드리고 있어요. 뭐 YC 뿐만이 아니라 계속 무료 정보방에서 드리고 있고, 오늘 뭐 이제 대한강통신 후기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YC 또 쳐보면은 YC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 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집중 미리 잡기 종목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집중하면서 제가 여기다가 YC에 대해서 또 써놓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테스트 장비 본격 출하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YC 제가 뭐라고 했죠? 이제 TSMC 실적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요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TSMC 실적도 가장 중요하고, 물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이제 많이 나와줘야 되지만, 이제 뭐 TSMC도 뭐 이제 잘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종목들 우리 여러분들 많이 무료 정보방 참여해 주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참여하는 방법은 이제 아래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도 여기서 QR코드도 촬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튜브에 있습니다. 너튜브에 이제 전테크 치셔가지고 전테크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들어오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네모박스 친데 둘 중에 하나만 들어오셔도 되니까 다 무료로 여러분들께 종목도 드리고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매매하는 그런 이제 정보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만든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또 YC에 대한 추가 정보 무료 정보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